잘 하셨습니까? 네. 맛있게 드셨나요? 네. 기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름. 예. 예, 예배 시작하기 전에 또 역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인사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고장민 교수님 역시 또 반갑게 저 자리에 와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더욱더 반갑게 하기 위해서 바로 또 대전에서 오신 우리 변경옥님입니다. 바로 옆에 계십니다. 우리 고장민 교수님의 지인이십니다. 역시 한 칸 옮겨서 또 앞쪽에 있습니다. 우리 이지은 집사님의 지인이신 이성자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번에 김성섭 장로님과 또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전에 우리 그 서금남님과 우리 조순자님께서 기부하셨던 파라솔이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그 사진은 제가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오전에는 해가 뜨기 때문에 오후 2시, 3시 넘어지면 해가 저쪽에서 비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발을 담그면서 약 20명이 앉아서 거기서 문자 붙이고 노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가십시오. 네,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물리에 갖다 놨습니다. 물리에. 네. 좋겠죠? 네. 한번 가보시면 또 새로운 맛이 있을 겁니다. 기름, 그리스도, 기름. 수천 년이 되어도 씨앗에 뭐가 있으면 기름이 있으면 싹이 납니다. 기름이 없으면 한 달이 되어도 안 죽었어요.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기름이에요, 기름. 씨앗인데 기름이 있는 씨앗, 생명이 있는 씨앗.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형제가 동거하고 연합하는 거예요. 아멘.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기름이에요. 왜냐하면 기름은 빛을 비치게 하는 재료예요. 여러분, 성전의 빛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성전의 모든 게 다 예수님이십니다. 번제단도, 제물도, 물두멍도, 그리고 성소 주위에다가 은받침, 그 은받침을 다 해가지고 100여 개를 그 말뚝조차 들어있는 그 나무가 다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인데 그것도 다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다음에 향단, 떡상, 떡, 그 다음에 촛대, 그게 감람류, 다 누구예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생명이고 빛이고 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그 본질에 대한 현상이 의고 빛이고 생명이에요. 사랑은 생명이고 사랑은 빛이고 사랑은 의입니다. 그 본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성, 그 본성을 우리의 빛이 되는, 능력이 되는, 빛을 쫙 빛이 예수님이신데 그 빛을 비치게 하는 능력, 그 본질, 본성을 성령께서 전달시키잖아요. 성령께서 전달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 성령이시지만 그 본질 자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아멘.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분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 기름을 많이 볼 게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의 행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부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올리브의 영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많아요. 리아신, 나트륨, 단백질, 당류물 쭉 있습니다. 이거는 기름을 짜기 전이에요. 기름을 짜버리면 확 줄어버려요. 콩은 원래 콩이 이래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콩만큼 많은 영향을 가진 게 없다.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콩이 흔하다 보니까 콩의 소중함을 몰라. 콩두부도 있죠, 콩나물도 있죠, 콩매주도 있죠, 콩으로 된 간장도 있죠, 콩고추장도 있죠. 다 콩이에요. 콩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전 세계 70%의 콩이 다 한국거든요. 그 미국이 가지고 가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3,000약 900개 정도가 다 우리나라 거예요. 어마어마한 콩의 원산적으로 있다고.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유네스코 조사를 보면 제1위에요. 유대인보다 머리가 좋아요. 그 이유가 콩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두만강 푸른 머리 있잖아요. 그 두만강이 콩들이 콩.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 강에 그냥 콩을 실은 배들이 가득 찼어. 그래서 두만강이에요. 우리나라 콩의 종주. 또 콩에 대한 요리를 우리나라처럼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콩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도 올리브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훨씬 많아요. 니아신 훨씬 많습니다. 네? 단백질도 훨씬, 단백질 보세요. 많게는 45%짜리도 있어요. 단백질 올리브가 얼마죠? 1.29. 비교해보면 비교 불가해요. 어마어마해요. 인삼보다 좋은 게 콩이에요. 이렇게 영양이 많은 것도 짜버리면 어떻게 될까? 식품 성분표로 보면 100g 공기로 수분 0.1, 열량 884, 지방 999. 이게 다입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서 먹지 마라. 절기기 위해서 조금씩 쓰는 건 좋지만 굳이 기름을 짜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좋은 콩을 이렇게 주라. 근데 이 지방 속에 얼게 들어있어. 그래서 포화지방, 단일 불포화지방, 다중 불포화지방, 오메가 뭐 이런 게 쭉 들어있는데 이건 기름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름이 999%가 다 뭐다? 99%가 기름. 올리브도 보세요. 999야. 수분 빼면 다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 그 지방산을 보게 되면 콩은 포화지방산. 별로 좋은 게 아니죠. 팔미친산, 스테아린산, 단일 불포화지, 요건 단일 불포화지방산이고 요거는 포화지방산이에요. 요까지 스테아린산 요까지가 포화지방. 요거는 단일 불포화지방이요. 올레인산, 그다음 복합 다 불포화지방산이 이놀산, 이놀렌산 요거예요. 이 복합 불포화지방산과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조화한 거예요. 좋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근데 이건 문제 안 돼요. 힘 같으면요. 여기에 비율이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 하나님께서. 먹어도.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있어. 올리브도 보세요. 다 좋아요. 이거를 굳이 기름을 안 짜도 된다. 자, 올리브 기름. 심장병에 의한 사망률 및 총 사망률이 반비례한다. 중년 남성 2,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올리브유를 주된 지방원으로 하는 사람은 고기가 아니라 올리브유를 지방으로 하는 사람은
심장병에 의한 사망률뿐만 아니라 총 사망률이 다 낮았다. 좋죠? 그래도 기름 중에서 또 올리브만 또 하지 마세요. 올리브, 콩, 참기름, 들기름 다 좋은 거예요. 아멘. 근데 더 좋은 것은 기름보다가 그대로. 여기에 BC 1300년에서 1200년 전에 이집트를 다스렸던 람세스 2세 모든 질병에 대한 약으로서 올리브를 마셨다. 올리브를 신이 주신 식품이다 이렇게 말해요. 올리브 오일의 효능입니다. 활성산소 제거, 콜레스테롤 제거, 체내 노폐물 제거, 당뇨, 혈압, 동맥경화, 혈액순환 촉진, 심장부문, 변비까지. 화상에도 좋아요. 화상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로 바르더라고요. 그 식물이 무죠 이렇게 침 있는 거. 알로에. 알로에보다 올리브가 훨씬 낫습니다. 치료하는 염증과 이런 걸 다. 그래서 위염, 장염, 또 기관지염, 그다음 식도염 이런 염증, 소화기 계통의 염증도 다 제거해요. 또 이 올리브유를 식사할 때 조금씩 같이 들어주시면 여러분 야채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섬유소들이 장에 상처를 내요. 이 장에 상처를 난 걸 그냥 두면 안 되거든요. 그 상처 난 것들을 전부 치료하고 또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막아줘요. 올리브가. 그런 쪽이에요. 또 변비 좋습니다. 그래서 올리브를 잘 사용하면 축복입니다. 하이센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독성은 없지만 소화기 계통이 약한 사람은 이걸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좋다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음식은 다 약이다. 적절하게 드셔야 됩니다. 소금도 적절하게 먹어야 돼요. 좋다고 막 퍼먹으면 안 돼요. 올리브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참기름, 들기름, 콩기름 다 마찬가지예요. 전체 열량의 80에서 85%가 지방산이지만 대부분 몸에 좋은 뿔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항산화, 항염 성분이 풍부하고 이게 저 지중해 쪽에서 많이 총 생산량의 77%가 그쪽에서 나옵니다. 보통 몇 월 달에 수확해요? 거의 한 11월 달. 그런데 이 올리브가 90%가 다 압착 짜는 거예요. 요즘은 이 약품으로 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올리브를 한번 하나씩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요거는 올리브는 그 정도만 보고 참기름이에요.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봅시다. 참기름을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는 게 나을까요? 참기름빵에 가서 사는 게 나을까요? 참기름빵에 짰는 거, 참기름빵에 짰는 거. 어떻게 나을 것 같아요? 마트. 네, 마트 가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참기름빵은 이걸 기름을 짤 때 열을 가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참기름을 아까 보신 이런 종류들은요, 그렇게 짜지 않습니다. 이거 좀. 그 요즘은 이제 다 다른 성분을 넣어서 빼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안전해요. 자, 그런데 이 참기름은 이거는 감마토코프레 같은 항산화 물질이 함유돼가지고 특별히 이 부분 때문에 빨리 변질이 안 됩니다. 산화가 빨리 안 됩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2년, 24개월.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런데 개봉 후에는 10월에서 3개월. 그냥 큰 병을 사지 마라.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작은 병으로 사라. 그리고 반드시 개봉 후에는 냉장고에 넣어라. 냉장고에 넣는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다. 조금 신선할 뿐이지. 그리고 발열점이 170도입니다. 낮습니다. 올리브오일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프라이팬에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참기름은 그냥 맛 정도 내는 거지 프라이팬에 하거나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이게 산패의 원인이거든요. 자, 참기름, 들기름을 잘 보십시오. 참기름은 이렇게 쭉 들어있어요. 좋은 게 있어요. 암 예방, 노화 억제, 콜레스테롤 저하작용. 유통기한이 상당히 길다. 근데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있죠.
근데 심혈관 질환, 암, 염증성 질환, 류마티성 관절염 등에 좋은데 유통기한이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개봉 후에는 0도에서 5도 안에서 1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들기름이 훨씬 빨리 변질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그냥 샐러드나 이런 데 드셔야 되지, 프라이팬이나 기름을 해서 하는 거는 안 하는 게 좋다. 자, 이게 들기름, 또 들깨를 압착해가지고 추출하는데 정제해서 제조된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자, 보시면 이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 비율이 90% 이상. 일반 식물성 지방산 중에서 불포화도가 가장 높고 오메가3 지방산이 알파-리놀렌산의 비율이 60% 이상. 대단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이 들기름을 약으로 씁니다. 약. 그러니까 동맥경화, 중풍 다 좋아요. 좋다고 많이 먹으면 더 해롭습니다. 자, 들기름은 암 발생률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그 다음에 이런 비중이 60% 이상이고, 이런 부분들이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장질환 사망률을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안 좋은 그 콜레스테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요. 들깨는 칼슘과 마그네슘, 철분, 아연 이런 무기질이 풍부해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외에도 비타민 E와 수용성 비타민도 다량 함유해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EPA, 불포화 지방산. 이게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뇌 기능을 촉진시키고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어요. 안구 뒤쪽에 위치한 망막세포에 아주 기억력을 관장하는 일. 이게 뭐냐? 바로 치매예요, 치매. 치매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 들깨 속에 들어있는 치매 예방 물질은요, 그거 있죠. 좀 이따 설명하고 한 부분 나올 거예요. 이러한 일들을 쭉 하는데 혈중 콜레스테롤 그리고 뇌 기능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고 중성지방과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어서 혈전 생성을 억제해요. 좋습니까?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다 효과가 있다. 그런데 들깨에 들어있는 이 로즈마리산이 이 로즈마리산이 로즈마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어요. 7배. 로즈마리산이 로즈마리에 많이 들어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들깨 잎에는 또 들깨 깨 종실내에는 로즈마리보다도 몇 배? 7배나. 로즈마리가 뭐 하냐? 바로 이 뒤쪽에 있는 치매 예방을 하는 그 물질. 기억력을 좋게 하고, 집중력을 좋게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유는 올레산이 주성분인데, 여기에는 대두유, 옥수수유 등은 리놀레산이 많고, 들기름은 이런 거 좀 적어요. 근데 알파-리놀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비교를 해보면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어요. 자, 지방산을 구분해보면 여기 포화지방산, 요거는 단일 불포화, 요거는 다가불포화 지방산인데 한번 보세요. 포화지방산이 대두유 같은 경우에 16, 단일 불포화 굉장히 많죠? 여기는 61%가 돼요. 굉장히 좋은 거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유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도 보면 상당히 뛰어나죠. 올리브유 보세요. 포화지방산은 작죠. 여기에 단일 불포화지방산이 많죠. 여기는 적죠. 호두유는 포화지방산이 꽤 많죠. 그리고 호두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나름대로 복합 지방을 많이 가지고 있죠. 참기름 18.3, 37.6, 44.1. 생참기름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들기름을 한번 보세요. 들기름은 포화지방이 7.2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단일 불포화지방은 41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다가불포화지방은 51 넘어가요. 그 다음에 아몬드유, 옥수수유 쭉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옥수수유도 그 나름대로 옥수수 기름 짜지 말고 옥수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기름의 특정한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참기름은 참기름대로, 들기름은 들기름대로, 올리브는 올리브유대로, 옥수수는 옥수수. 다 나름대로 그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가급적이면 콩은 기름을 짜지 말고 그냥 먹으라. 콩을 제일 잘 먹는 방법. 폐기율 제로. 폐기율 제로 어떻게 하면 될까? 살짝 쪄서 채반을 받치고 살짝 쪄요. 비린내 나지 않는 만큼만. 그리고 볶아요. 많이 볶는 게 살짝. 그리고 가루를 내면 100% 소화가 됩니다. 아무 부작용도 없어요. 여러분이 그 끓은 콩가루를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맛있죠? 이경우 회장님 맛있죠? 아래 감자에도 이렇게 묻혀서 드셔봤잖아요. 밥에도 묻혀 드시고 괜찮잖아요. 그런 방법. 아니면 콩을 살짝 해서 약간 볶아서 드셔도 돼요. 콩간장을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참기름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참기름은 그냥 맛집, 향 정도만. 나물 같은데 향 약간만 가미하시고 참깨를, 통깨를 드시면 안 돼요. 소화가 안 돼요. 보기는 좋은데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부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 부셔놓으면 안 돼요. 먹을 때 한번 쭉 갈아버리면 돼요. 그래, 나물에 좀 많이 하면 여러분 칼슘 많습니다. 우유나 그런 것보다 칼슘이에요. 100배로 많아요. 뭐가? 참깨. 그러니까 다른 데서 하지 마라. 우유 같은 데서 먹으면 여러분이 우유를 먹으면 먹을수록 멸치에 칼슘이 있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뼈에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보탬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골다공증 있는 연세 있는 분들 보고 뭐라 그래요? 우유 많이 먹고 멸치 먹고 그러라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골다공증 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콩, 참깨, 들깨만 잘 사용해도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기름입니다. 기름. 요거는 물이고요. 요거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 기름이 이래요. 요거는 동물성 기름이에요. 이 동물성 기름은요, 완전히 비누처럼 됐어요. 이게 뭐 아주 어려운 물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물이에요. 수돗물. 그래도 이렇게 굳어요. 그런데 올리브나 이런 것도 너가 흔들어 버리면 다 희석이 돼요. 기름의 입자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기름의 입자가 굉장히 크고 뭉쳐버려요. 자,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해 가십니까? 이런 식물성 기름들은요, 혈전을 많이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동물성 기름들이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혈전을 만들어요. 이것이 심장, 동맥, 정맥에 다 막히거든요. 이게 해롭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들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물이고 올리브 들기름, 이건 돼지, 소기름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 이거는 초코파이입니다. 초코파이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 포화지방이 얼마죠? 좋은 게 아니에요. 포화지방이 53이면 나머지 그 단순 포화지방이라더니 다가 불포화지방산이 여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야 되거든요. 없어요.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이 초콜릿을 보시게 되면 여기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영양 성분을 보시면 여기 밑에 쭉 나와 있습니다.
지방이 65%.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은 넘는데 포화 지방이 140%.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롭다. 이것도 보면 초코파이, 뭐 바나나, 통밀이 들어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잘 살펴보면 해요. 특별히 기름 가운데 탄물을 새벽에 가니까 병원이 있는데 밑에 까베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 기름 무슨 기름으로 사용합니까? 카놀리를 썼대. 카놀리가 좋나요? 최고 좋대. 싸고 제일 맛있고 제일 좋대요. 제일 건강에 좋다는 거야. 우리 모르고 하는 이야기지. 이 착한 기름이라고 많이 하는데 그 뒤에 감춰진 무슨 진실이다.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카놀리는 이게 유채꽃이거든요. 유채, 월동추 씨앗이에요. 2012년도 30%에 이르던 시장 점유율이 작년에는 41%를 기록해 국민 식용유로 등극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일 많이 먹고 있어요. 포화 지방 함량이 시중의 식용유 중에서 가장 낮기 때문에 몸에 좋은 착한 기름으로 알려져 있다. 포화 지방이 낮다는 거지. 카놀라는 1970년대는 캐나다 과학자들이 유채씨에서 좋지 않은 성분을 제거한 식품용으로 유채꽃에서도 안 좋은 걸 다 제거한 거예요. 여기서 추출한 기름이 카놀리입니다. 문제는 국내에 들어오는 카놀리의 50에서 60%를 캐나다에서 들어오는데 그런데요. 지금은 80%가 넘습니다. 2025년도 원래 기준을 보니까 80%가 거의 식용유는 캐나다산이에요. 이 캐나다산 카놀라유의 80% 이상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라는 점입니다. 좋아요, 나빠요? 엄청난 거죠. 자, 유채유는 불쾌한 쓴맛이 강하고 심장병과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에로케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 뭐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이거 호롱불, 털기름, 그걸 윤활주로 썼어요. 이걸 먹으면 정자 형성 과정을 억제하고 정자에 손상을 시키고 뇌 기능체와 치매를 악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성분을 유전자를 통해서 싹 제거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원래 카놀리는 40%의 에로크산의 함유 국제 표준은 2% 미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카놀라의 평균 에로크산 함유량이 0.0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는 거지. 근데 이게 무슨 식품이에요? GMO 식품이죠. 비교했습니다. 올리브 대 카놀리. 포화지방 올리브 14, 카놀리 7%. 누가 이겼어요? 카놀리가 이겼죠. 오메가3도 보세요.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훨씬 좋아요. 오메가3의 비율도 다 좋아요. 가격도 이게 더 싸요. 올리브가 훨씬 비싸고 제조 방식 압착 또는 화학 물질을 추출해요. 유전자 변형 올리브는 없어요. 이거는 있고요. 산패기는 낮고 얘는 높아요. 대부분 카놀리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GMO 식품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해롭다는 거예요. 왜 해롭까요? GMO 식품이. 모든 세포는 계속 창조되는 창조력이 있어요. 그게 생명력이 생명. 이 생명에 꼬리가 있는데, 유전자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를 짧게 만들어요. 그러면 뇌세포가 창조되는 게 계속 돼야 취미가 안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창조가 멈추면 안 되잖아요. GMO 식품이 그런 게 문제인 거예요. 연골이 내가 죽을 때까지 연골이 계속 창조되면 병이 없죠. 근데 연골이 먼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조가 안 돼. 뇌세포가 계속 창조가 안 돼. 그러면 뭐가 오는 거예요? 심혈가 오는 거고, 태생성 관절이 오는 거고, 문제가 오는 거죠. 내가 가는 날 동안 내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창조가 끊지 않고 가야 사는 날 동안 건강한 겁니다. 근데 내 목숨은 긴데 중간에 끊어져 버리면 이게 질병으로 세월 보내. 좀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수명은 늘려놨는데 몸은 그냥 병원 누워서. 노인 요양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다 누워서. 수명만큼 못 가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발연점입니다. 발연점은 불이 붙는 그 온도. 아보카도 기름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진짜 튀김을 해 먹으려면 이걸 써야 되겠죠. 근데 이게 엄청 비싸죠. 그러면 올리브오일 중에 엑스트라 라이트라고 있는데 이게 242도까지 있다. 이렇게 비싼 거 못 먹죠. 그 다음에 카놀로유, 팜은 아주 나쁜 기름이에요. 콩기름, 꽤 높죠? 232도. 옥수수, 쌀겨유, 포도씨유, 면수, 우리가 말하는 올리브 엑스트라 버진은 192도. 그러면 들깨나 참깨는 굉장히 낮죠. 20도나 낮잖아요. 올리브보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올리브가 더 약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온도를 봤을 때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 192도고 콩기름 같은 경우에 232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발연점이 이 정도라고 하면 프라이팬에 요리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올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기름을 직접 넣어서 튀긴 거예요. 그러면 180도가 올라가요. 그럼 올리브유가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하지 않죠. 이래 정도 튀기려고 하면 콩기름이라 해야 돼요. 콩기름. 240도까지 올라가는 발연점이. 그래 타지 않잖아요. 타면 이게 문제잖아요. 암이 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렇게 계란 프라이라든지 뭐 멍이나 이런 걸 볶는다든지 뭐 이런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와플 같은 거. 이런 와플도 150도예요. 이런 종류들은 원리보다 충분하고 공기름도 다 돼요. 근데 문제는 기름을 써서 하는 걸 많이 하지 마. 맛은 좋은데 몸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소화에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요 정도 하는데 이런 후라이나 뭐 볶음 이런 걸 하는데 올리브 좀 넣고 뭐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할 필요는 없어요. 올리브 넣어도 되고 콩기름을 넣어도 되고 그러나 참기름, 들기름은 하지 마. 이 발연점 그 이상으로 온도를 가열할 때 탄화가 진행되는데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 속에 있는 아크릴이라는 이거의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에요. 특히 유해 물질인 트랜스지방, 활성산소, 가산화물 등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튀기는 음식은 일찍 안 쓰는 게 좋아요. 시장에 장날에 가보면 겨울에 말이죠. 호떡도 막 기름 막 많이 해가고 그 다음 뭐 가메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기름에다가 그걸 하루 종일 그 기름 좋을까 나쁠까 넘넘을 해가지고 안 좋은 게 또잖아요. 먹고 싶거든. 그 겨울에 가보면 그냥 추운데 말이죠. 그런 거 보면 그냥 먹고 싶어. 한 잔에 갖다 놓으면 그걸 그냥 지나쳐 와야 되는데 본인들끼리 가면 그걸 먹고 와요. 근데 장날 부임하는 걸 내가 못 가게 해요. 자, 이 정제 오일과 비정제 오일의 차이점입니다. 원재료는 뽑고 압착하고 그래서 이걸 뽑고 압착하면요 색상의 변화가 와요. 검어진다. 그러면 이 검어진 것을 탈거만 작업을 해야 돼. 검어진 걸 없애야죠. 그걸 하기 위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레시틴 성분이 소실이 되죠. 그러면서 그 다음 뭘 넣느냐? 정제와 표백, 탈취, 보존제를 첨가하죠. 그래서 검은 걸 없앤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유에 좀 색깔이 진해도 그걸 오히려 좋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냥 영하 1도 맞아도 그 찌꺼기가 많이 생기면 이상할 거 없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좋은 불포 포항 지방산이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으로 변질이 된다. 그래서 정제 오일과 비정제 오일의 차이다. 정제시키면 안 되는 거죠. 올리브 중에 정제시킨 게 어떤 거예요? 올리브 퓨어. 엑스트라 버진 말고 퓨어예요. 그 퓨어는 전부 정제시키고 깨끗하지. 걔들은 온도가 또 올라 바람집 물질도 높아요. 근데 해로운 거예요. 그럼 압착 올리브는 엑스트라 버진은 압착인데 압착 올리브 중에서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비싼 거는 올리브 좋은 거 한 50여 가지 돼요. 그 중에 좋은 수종을 가지고 한 게 엑스트라 버진 좋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500ml에 20만 원씩. 그러면 사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조금 품종이 조금 떨어진 거. 계란 종이 아니고 뭐 토종이라든가 그런 종류들은 좀 싸. 그게 한 2, 3만 원 한다. 그러면 일반 식용으로 먹는 일반적으로 마트에 팔고 있는 건 보통 한 10,000원? 그렇잖아요. 그죠? 10,000원, 15,000원 이내. 그런 것들은요. 찌꺼기 있는 제일 마지막. 엑스트라 버진은 버진인데 뒤에 짜내고 남는 그런 종류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 해로운 건 아니에요. 자, 지방이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몸에 지방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 지방이 많아도 안 되지만 지방이 부족해도 안 되잖아요. 내일부터 이 지방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제가 이제 이 음식물에 대한 부분은요, 여러분 집에 가서 고쳐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해드려야 돼요. 교정을 해드려야 돼요. 근데 혹시 제가 해서 강의를 안 하더라도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데도 찾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저는 반드시 태면 의학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새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오시면 제가 태면 의학을 또 해야 되니까 나는 몇 번 들었다. 그럼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아니면 난 또 듣겠다 하면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방에 가서 다른 거 하세요. 괜찮으니까. 그래서 다른 분들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이걸 정확히 알고 가야 태면 의학이 정말 성경의 의학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지막에 우리 성교의 도구라는 사실을 확실히 가지고 가야지.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태면 의학에 대한 부분이 전 세계에 퍼져요. 마치 성경이 전 세계에 퍼진 것처럼 태면 의학은 이 남동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언제? 태초. 창세기 태초가 아니라 영원전 태초에. 이러한 사실들을 기독교에는 확고하게 심고 가요. 그래서 제가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새로 오신 분들은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일 이거 한다고 하지만 오시는 분들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면 또 이렇게 미뤄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시간 틈틈이 봐가지고 이런 부분도 하고 또 육식에 대한 것도 하고 생선에 대한 것도 하고 야채에 대한 것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집에서 요리를 잘 그런데요 동물성 지방을 절제를 잘해서 먹어도 절제 안 하고 많이 먹는 사람하고 결과는 같아요. 나타나는 결과가 같아요. 이게 다 확인이 돼서. 그런데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을 보게 되면 식물성 지방을 절제하고 동물성 지방을 절제하고 달라요. 식물성 지방은 절제하면 그대로 건강한 상태로 나타나요. 동물성 지방은 절제를 하든 많이 먹든 똑같아. 결과는 안 좋다는 이야기죠. 그걸 또 나중에 제가 밝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도, 산성대 알칼리, 그것도
생선이나 고기가 다 빠져야 거의 맞아 들어가요. 거의. 그게 들어가면 분위기 깨져.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성 기름이 잘 조화가 맞아야지 동물성 생선이나 고기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맞지 않다. 우유, 버터, 치즈 이런 거는 너무너무 예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만 일일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거. 근데 좋은 걸 이야기하면 우리 싫어하잖아. 꼭 보면 나쁜 게 맛있거든. 왜 그럴까요? 입이 오염돼서. 착한 건 유치원 때부터 하나하나 해도 잘 못해. 근데 안 좋은 건 안 시켜도 잘하잖아. 왜? 우리가 제일 그쪽에 물들여져 있거든. 그리고 타락돼 있거든. 그래서 그쪽에 하는 게 익숙해요. 사람 있잖아요. 골반이 변형돼 있잖아요. 골반이 변형돼 있으면 바로 몸을 잡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휘어져 있으면 자꾸 왼쪽으로 자면 편합니다. 그럼 왼쪽으로 잠을 잘수록 점점 더 틀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골반이 이상이 있으면 왼쪽으로 자면 편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불편하다 싶은 오른쪽으로 해야 돼요. 반대로. 그럼 골반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근데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해버리면 점점 잘못된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음식, 맵고 짜고 이런 걸 자꾸 먹으면 점점 더 짜고 더 매운 쪽으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 점점 건강으로 가고.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육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죠? 질병과 사망이죠. 그러나 영의 소욕은 생명이죠. 아멘. 그 영이 뭐죠? 영이 뭐예요? 네? 영을 다 성령으로 번역하면 안 돼요. 그럼 성령의 소욕입니다. 영의 소욕이.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뭘 먹어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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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또 정언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바로 영의 소욕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의 소욕을 따라 살면 그게 건강이고 그게 생명이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때로는 맛이 없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그쪽으로 살면요, 그게 습관이 되면요, 혐의보다 백미가 더 맛있어요. 저 나가서 먹을 때 제일 싫은 게 뭐예요? 백미가 싫어. 혐의가 훨씬 맛있어. 고소하고 든든하고 백미는 빨리 넘어가. 맛도 없어요. 달라. 그리고 그 온갖 방부제들, 조미료들, 그만 먹었다 하면 아무리 식당에 어디 가서 먹어도 말이죠, 먹고 나서 물이 맥혀요. 그냥 정상적으로 물이 갈증이 오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갈증이 옵니다. 왜? 그 독소들을 씻어내요. 근데 물을 먹어도 갈증이 해소가 안 돼. 그럼 뭘 먹으면 될까? 과일. 과일을 하나 탁 먹으면 갈증이 해소돼요. 그러면 역할을 해주거든요. 해독해주는. 그래서 그 자체가 딱 보면 아무리 좋은 식당도 이런 조미료들이 별로 좋지 않구나.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여기서 식사하는 거예요. 아멘. 축복이 여기서 드시는 거예요. 아멘. 손님 오시면 저 나가서 드시려고 하지 마요. 손님 오면 좋은 음식을 먹여야지. 나쁜 음식을 먹여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 이러한 것도 내가 직접 맛보고 또 이러한 것들을 알고 가정에 가서 또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과 또 여러분이 아시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저녁 시간에 이 기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
조화롭게 잘 사용하는 것.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대로 그 습생의 방법대로 저희들이 살 때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조화롭게 잘 사용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어떠한 식품에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조화의 미를 잘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당신에 대한 기록도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한 분인데 하나만 기록하면 되지 사복음서를 주었을까요? 이게 다 조화가 아닙니까? 주님 이러한 조화들이 잘 이루어져서 신앙의 균형진 신앙이 필요하고 우리 몸도 균형진 영양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잘 조화롭게 해서 우리 몸과 정신과 마음이 온전하고 하나님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저희들에게 맡겨진 의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고개 숙인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